자, 이제 주목 이 기업인데요. 오늘 주목 이 기업, 네, 코인베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.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. 2012년에 설립이 됐고 거래량 기준으로 이제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죠. 오늘 주가 3% 올랐습니다. 요즘 뭐 코인 시장 괜찮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에 대한 보고서들이 또 이렇게 속속속속 심심치 않게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요. 오펜하이머의 오웬 라우 요 애널리스트가 코인베이스가 매력적인 진입점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시장 수익률 상회 282달러 기존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추가 상승 여력 한 6.5%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체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 진입점이라고 하는지 근데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안 올렸어요 별로. 그죠? 지난 5월인가 250, 260 몇 달러에서 올리고 나서 안 올렸는데 네, 추가 상승 여력은 사실 우리 기대치에는 조금 미흡하긴 해요. 미흡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월가의 목표가에 너무 이렇게 추정하기보다는 이들의 논리를 보고 그래서 얘네가 얼마 정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요. 그죠? 그래서 이들이 왜 매력적인 진입점이라고 하고 어떠한 장기적 전망을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장기적인 비전, 장기적으로 코인베이스가 가는 그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약간 벌써 이거는 옛날 얘기 같은데 뭐 이 얘기를 합니다. 마운트 곡수와 독일입니다. 독일의 이 비트코인 매도 압력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. 코인 시장도 조정을 받고 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코인베이스도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으니까요. 그러면서 이게 매력적인 진입점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업계가 좀 좋은 행위자들 뭐 이렇게 코인베이스처럼 좀 이렇게 정당하게 뭐 거래를 하는 뭐 이런 업계는 좀 시장에서도 괜찮게 좀 대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규제와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와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채택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. 특히나 더 많은 전통금융의 강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코인베이스의 장기적 전망은 너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면서 명확한 이제 규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코인베이스가 S&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언급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. 그래서 그 가능성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코인 시장의 또 거래량 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코인베이스는 지금 저평가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건 또 코인베이스에도 다른 촉매제가 될 수 있다. 이건 우리 사실 코인 시장에서 많이 봤던 이야기들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코인베이스 지금 진입해도 되겠다라고 요 애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근데 요 보고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. 니덤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. 니덤은 매수 경과 함께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현재 주가보다도 좀 낮기는 해요. 근데 왜 이런 상황인지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니덤에서는 월가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 실적 전망치, 추정치가 지나치게 좀 낙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물론 코인베이스가 1분기 실적은 좋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월가에서 2분기, 3분기 실적 기대치를 다 높였는데 봤을 때 2분기 이후 이 남은 기간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. 코인베이스는 지금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1분기 때 암호화폐 시장이 막 호황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약세로 전환을 했고 조정을 좀 많이 보였고 정체됐고 뭐 이런 상황들. 근데 그게 월가의 실적 추정치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거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그 조정을 보이면서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나 신규 투자자들은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추가 투자에 대한 의지가 되게 낮아졌다. 그죠? 제가 빠찡코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엄마 거 배당주에 투자해달라는 걸 제가 코인에 홀딱 집어넣었는데
그때 코인 그 비트코인의 단가가 1억 원이 넘을 때였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투자했던 건 계속 플러스 수익, 조정이 나와도 플러스 수익이었는데 엄마 거 뒤늦게 들어갔던 거. 그러니까 저희 엄마 거는 뭐 의도치 않게 신규 투자자가 된 거였잖아요. 손실을 경험을 했죠. 20% 이상의 손실을 단 한두 달 만에. 그 얘기인 것 같아요. 뒤늦게 오를 거다라는 확신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다 이게 손실 경험하면서 추가 투자를 못했죠.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2분기와 3분기 실적 추정치는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제 밑에 달고 있는데요.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. 이건 확실히 이 코인 업계에는 다 호재로 인식들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규제. 앞서서 똑같습니다. 오펜하이머의 의견과 똑같이 어떤 규제, 명확한 규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들. 그리고 현재 이제 거래량. 이런 것들은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고, 그 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, 그리고 반감기 이후 한 몇 개월 텀을 두고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우리가 약간 이거를 흐름상 알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전망은, 전체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면 뭐 그때 매수해라라는 걸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죠? 자, 그럼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코인베이스가 작년부터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작년에 주가가 무려 390%나 올랐더라고요. 저도 이거 몰랐는데. 게다가 올 들어서도 52%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. 그죠? 비트코인보다 이게 수익률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서 월가의 의견은 28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12명이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표가 약간 바뀌었죠. 제가 그동안 보여드리던 것과. 저는 원래 계속 월스트리트 저널 거 이거 통계치를 봤는데 오늘 코인베이스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안 나와서 이거는 CNBC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매수 의견 비중이 한 43%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요.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263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 주가 수준보다 조금 낮아요. 그죠?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주가를 약간 적정 주가로 월가에서는 좀 보는 것 같아요.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뭐 코인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에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얼만큼 또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앞서서 봤던 것처럼 최근에 부담스러운 요인, 악재 요인은 뭔지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이 기업의 호재라고 하면서 주가가 갈 수 있는지 이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